쓸만한 인간 박정민 92페이지 강박 군 시절 이야기다. 군대 갔다 왔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다. 올해로 예비군도 끝난다고 자랑하는 건 더더욱 아니다. 어쨌든 군 시절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위해서는 대학 신입생 OT부터 이야기를 꺼내야겠다. 기존에 다니던 학교에 자퇴 원서를 내고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돼서일까 신이 많이 나 있던 모양이다. 신입생 OT에 간 본인은 평소 즐기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그날은 참 많이도 마셨다. 그래서였을까 그 시절 한참 문제가 되던 스크린 쿼터제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던 고지식한 영화과 숙소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 여기 분위기가 왜 이럽니까? 놀자 뿌라고 했고 정민아 술 취했으면 들어가 라고 한 여자 선배가 말했고 스크린 쿼터가 뭔데요? 난 그런 거 몰라요. 놀자 뿌라고 되받아쳤다가 한 남자 선배한테 얻어맞을 뻔한 걸 그 여자 선배가 구해줬다. 누나 고마워. 덕분에 나 이렇게 살아서 사람 구실하고 있어. 어쨌든 살면서 가장 술을 많이 마셨던 그날의 다음 날 병무청으로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갔고 소변 검사 중에 살면서 가장 빨간 소변을 봤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와중 어떤 아저씨가 본인을 포함 3명의 이름을 부르시더니 지하실로 내려가란다. 아, 빨간 소변은 이렇게 지하실로 끌고 내려가나? 라고 생각하며 지하실로 가는데 갑자기 오전에 작성한 인적성 검사지와 OMR 카드를 다시 건네는 것 아닌가. 뭔가 오류가 난 것이겠거니 하고 오전과 다름없이 성실하게 작성한 본인은 다시 올라와 결과를 기다렸다. 안과 소견 정상, 이비인후과 소견 정상, 치과 소견 정상, 내과 소견 정상. 내과 소견 정상? 제 오줌은 노랗고 내 오줌은 누가 봐도 빨개는데? 하고 있는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일어났다. 박정민 씨? 네? 혹시 신경정신과 다닌 적 있어요? 네? 혹시 다녀볼 생각은 없어요? 네? 생각지도 않았던 인적성 결과에 이상이 좀 있다고 했다. 순간 정상이 아닌 걸 보는 듯한 의사의 눈에 열이 좀 받은 본인은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했고 의사는 갸우뚱하며 알겠다고 정상 소견을 주었다. 그로부터 5개월 후 입대를 한 본인은 훈련소에서 나눠주는 신체검사 결과가 적힌 노란 종이를 받았고 거기에 공격성 척도 이상 정신과라고 적혀있는 걸 발견했다. 다른 동기들 종이에도 적혀있나 봤더니 그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공격성을 표출해서 이상 징후를 보여준 후 제대를 해야겠다 싶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훈련에 참여했더니 군대란 곳은 내게 훌륭하다며 포상을 주었다. 그랬다. 그렇게 적응을 해나갔다. 우리 정민이는 A급이야 A급 이라는 말도 들어봤고 그 말에 신난 본인은 군대에 멋지게 적응을 해나가는 듯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상병 3개월쯤 되니 점점 이상해지는 나를 발견했다. 관물대의 옷과 집기들에 각이 잡혀있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었고 심지어는 샤워를 마치고 수도꼭지를 가운데에 맞춰놓지 않으면 생활관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다. 완전히 각이 맞지 않거나 가운데에 오지 않으면 10분이 넘게 그것들을 만지작거리곤 했다. 식은땀을 흘리면서 그 짓거리를 하는 바람에 샤워를 다시 해야 했고 점점 그 증세는 심해졌다. 그렇게 맞춰놓지 않으면 잠도 오지 않아 새벽 3, 4시에 잠이 드는 건 기본이고 다음날 생활에 지장이 오기도 했다. 그래서 결국 신경정신과를 찾아갔다. 그때 그 의사 말대로 됐구나. 터덜터덜 찾아간 신경정신과의 분위기는 예상대로 차분하고 고즈넉하기까지 했다. 박정민 씨, 어디가 불편하세요? 이러저러 증상이 있는데요. 혹시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구속을 많이 받았나요? 한 30분을 그 자리에서 울었던 것 같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계속 눈물만 흘렸다. 시간이 흘러 좀 진정을 하고 의사 선생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의가사 제대를 하겠냐는 의사의 권유도 있었지만 얼마 남지 않은 군 생활이었다. 그렇게 약을 조금씩 먹어가면서 버틴 군 생활은 어느새 끝이 보였고 전역을 했다. 1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지금 그 강박 증세가 어느 정도 남아있긴 하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다. 오히려 그 증세 덕분에 본인의 집은 언제나 비교적 깔끔한 편이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은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 병이 정민 씨가 사는 데 있어서 나쁘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때 의사가 했던 그 말의 의미를 이제는 조금 알 것도 같다. 이러한 강박 증세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한다. 만약 그런 사람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당신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또 다른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솔직하게 누군가에게는 털어놓길 바란다. 혼자 갖고 있으면 곪는다. 뱉는 순간이 어렵지 뱉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랬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고. 그리고 나도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더라는 것이다. 엄마. 집 앞 공중 화장실에서 대본 연습을 한다는 인터뷰를 보고 아들의 독립을 허락한 엄마의 품을 떠나서 한 지 어언 반년이다. 워낙 대화가 없는 집인데 훌륭하지 않은 대사로 그 고요를 깨는 것이 어색하여 공중 화장실로 향했더랬다. 늘 검은색 외투를 입고 뉴욕 양키스 야구 모자를 뒤집어 쓰고 어린이 놀이터 화장실 대변칸에 앉아 대사를 주저리 읊는다. 그리곤 머리도 식힐 겸 잠시 밖에 나와 아름답게 비가 내리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담배 한 대를 피우면 CCTV를 지켜보던 경비 아저씨가 몽둥이를 들고 찾아온다. 그거 누구요? 주민인데요. 몇 동 사는데? 128동. 처음 보는데? 나도 아저씨 처음 보는데? 자칫하면 아동 성범죄자로 몰릴 뻔한 상황에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무사히 사건을 해결하고 생면부지 경비 아저씨랑 절친 먹음. 아무튼 그 이후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 나온 지 벌써 반년이 되었다는 거다. 6평 남짓한 공간에서 밥도 해먹고 빨래도 직접 하고 설거지도 하고 온통 혼자다. 물론 좋은 점도 있다. 엄마가 빨래하면 옷에서 냄새가 나는데 내가 빨래하면 옷에서 섬유유연제 냄새가 난다. 냉장고에 좋아하는 콜라를 한 박스 사다 넣을 수도 있고 저녁마다 치킨을 사 먹을 때 1.5리터 콜라를 같이 시켜서 냉장고에 넣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 대사 연습을 해도 보는 사람이 없고 노래를 불러도 듣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노래 실력이 한 단계 상승했다는 건 비밀이다. 점점점. 엄마가 보고 싶다 라는 느낌을 받는 게 사실 처음이다. 집 떠나 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도 그 느낌이 이전과 다르다.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이 병치레를 2번이나 했고 한 번은 너무 아파 의사가 아닌 엄마를 찾아갔으며 그 엄마는 나를 의사에게 데려갔다. 나 혼자도 할 줄 아는 게 많다는 것을 알았고 이 할 줄 아는 것들이 얼마나 귀찮은 것인지 알았으며 이것의 배의 배를 엄마는 혼자 할 줄 안다는 것도 알았고 그것이 존경스러웠고 마음이 조금 아프기도 했다. 엄마에겐 일터가 있는데 집에 돌아오면 그 집도 일터였다. 최근에 엄마가 본인과 싸우고 방에 들어가서 온 적이 있다. 요즘 자주 울길래 갱년기 약을 사다 주려고 알아보다가 아버지한테 여쭤봤더니 갱년기는 진즉에 끝났고 그냥 너 새끼 때문에 우는 거니까 엄마한테 잘하라고 했다. 아무튼 엄마가 울면서 그랬다. 자기 팔자가 외할머니랑 똑같아서 이렇게 힘든 거라고. 외할머니도 불쌍하고 자기도 불쌍하다고 막 우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미안해서 덩달아 눈물이 나더라는 거다. 왜 거기서 엄마가 갱년기인가 라고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마는 그렇게 하염없이 울었다. 점점점.
며칠 전 엄마의 엄마가 돌아가셨다. 3개월간 해오던 영화 촬영을 마치고 기분 좋게 매니저와 고기를 굽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 정민아, 뭐하니? 나 밥 먹어. 왜? 밖이니? 밖이야. 왜? 그래. 지금 방금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 너도 한번 와봐야지. 엄마는 자기 엄마가 죽었는데 아들의 눈치를 봤다. 미안했다, 시발. 내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생각에 화도 조금 났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보단 엄마가 걱정돼서 달려간 홍성의 장례식장에는 아직 가족들이 많이 와 있지 않았다. 엄마는 울지 않았다. 이상했다. 왜 울지 않지? 마음 정리가 벌써 된 건가? 원래 어른은 그런 건가? 생각이 드는 중에 이모들이 도착했다. 엄마, 엄마, 미안해. 하면서 오는 청주 이모였다. 계속해서 엄마 미안해. 라고 했다. 그리고 그 순간 엄마의 다리가 풀렸다. 언니가 뭐가 미안해. 엄마, 엄마. 할머니의 넷째, 다섯째, 그리고 막내딸은 그렇게 울었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변변한 사진도 없어 영정사진이라고 하기엔 어색한 그 사진에 대고 세 딸은 계속 미안하다고 울었다. 엄마의 엄마도 많이 힘들었겠지 싶었다. 어쩌면 우리 엄마보다 더 힘들었겠지. 자식들을 데리고 전쟁도 피해야 됐을 테고, 그렇게 파괴된 국가에서 자식을 길렀어야 했을 테고, 군사독재 국가에서 한정된 자유 안에 살았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 엄마의 엄마는 엄마를 위해서 많은 걸 바쳤겠지 싶었다. 엄마는 미안했을 거다. 영정사진에 대고 미안하다고 하는 엄마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거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미안한 내 마음도 진심이었을 테고 그 마음을 이젠 좀 덜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미안할 짓 좀 그만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이다.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다. 목이 쉬어서 말을 못한다. 얼마나 울었으면 저승으로 가신 엄마의 엄마는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다. 이승에 남겨진 우리 엄마는 이제 그만 울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이제 내 눈치는 좀 그만 보셨으면 좋겠다. 미안해, 엄마.